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곧 명절이 다가옵니다. 지금 제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은 과연 이번 명절에 스트레스를 받으실지 안 받으실지 궁금하네요. 결혼한 진 올해 막 결혼 기념일이 지났으니 9년 차에 접어듭니다. 저의 명절 스트레스는 결혼하고 딱 한 번 있었어요. 바로 결혼한 그 첫 해에 바로 치러졌던 설 명절이었었죠. 며칠 전 결혼 기념일날 결혼 전 프로포즈 받았었던 그 이벤트를 똑같이 받았고 흔히들 애착 인형이라고 하죠. 남편에게 그 인형까지 선물 받은 사람입니다. 퇴근하고 근처 지하철까지 직접 마중을 나왔길래 이 사람이 무슨 일이 있나 싶었는데 집에 들어가자마자 그 촛불 이벤트와 애착 인형이 떡하니 있더라고요. 너무 고마웠고 감동받았었네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이벤트였었거든요. 기분 좋게 피곤한 몸이었지만 밖으로 나가 외식까지 하고 그날 회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유독 내가 피곤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식사하면서 조잘조잘 떠들어댔고 내가 피곤한 만큼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는 것이니 그래도 잘된 것 아니냐고 우리도 이제는 좀 필 때가 된 듯하다고 서로 다독이고 위로하고 암튼 좋은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아주 좋았었죠. 그 다음날까진 말이죠. 저와 남편의 사이는 너무 좋습니다. 선택적으로 아이를 낳지 않기로 서로 합의를 본 상태고요. 둘이서 재미지게 잘 살다가 나중에 둘이 한날 한시에 눈을 감았으면 한다는 그런 영화 같은 상상을 하는 그런 부부입니다. 제게 한없이 다정한 남편, 제 말이라면 뭐든지 경청해주고 제가 하고 싶은 거라면 설령 그게 억지라고 해도 다 들어주고 말려도 나중에 말리는 그런 남편입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그런 존재이고 믿고 의지하는 내 남편이자 내 베스트 프렌드이자 저의 반려자죠. 그럼 왜 사연을 보냈느냐? 앞에 왜 명절 스트레스에 대해서 거론을 했느냐? 저는 이번에 알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시어머니를 배려하는 명절을 보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오히려 저를 배려하고 저희 친정 엄마를 배려하는 거라고 생각했었다는 것을요. 우선 저는 결혼하고 첫 명절만 시댁에서 보냈었고요. 그 이후 명절을 모두 다 지금까지 친정에서 먼저 보내고 시댁으로 넘어왔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말만 들으면 어머나 시댁에서 친정을 먼저 보내줬다고 너무 좋은 시댁이구나 싶으실 거예요. 그런데 거기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결혼하고 첫 명절 때 저는 그런 설 명절 태어나서 처음 맞아 보았었어요.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났으니까 세세하게 생각이 나진 않지만 그날의 기억을 떠올려 보면 바로 생각나는 건 반찬이라고 내놓은 것들이 콩자반, 각종 김치들, 그리고 젓갈류, 그리고 내복 같은 옷을 입고 있었던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모습이었습니다. 반대로 저는 치렁치렁한 한복을 입고 있었고 그리고 손을 걷어 붙이고는 뭐를 해야 하나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었고요. 시댁은 명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아니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있죠. 명절에 여행을 가신다던가 아니면 특별한 계획을 세우신다던가 하는 그런데 저희 시댁은 그래도 결혼하고 맞이하는 첫 명절인데 음식을 만드는 것은 고사하고 지저분한 집부터 시작해서 아무리 그래도 아들 부부가 집에 오는데 내복을 입은 채 저희를 맞이하는 시부모님들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시부모님들이 어른이시니까 그리고 시부모님 집이니까 자유롭게 편안한 복장으로 계실 수도 있지요. 그런데 저는 그 상황이 너무 이해하기 어렵더라고요. 특별한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대충 맞이하는 그런 느낌? 며느리도 자식 맞습니다. 자식 앞에서 어떤 예의를 갖춰 달라는 게 아니라 저는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모습을 원했던 거였어요. 다른 집들은 일이 많아 힘들다고 며느리들이 징징댄다고 하는데 너는 그렇게 편한 시댁인데 왜 이리 징징대냐 하실 수도 있는데 격이 없어도 너무 격 없는 건 문제가 되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하나 더. 경악했던 건 시댁의 화장실 위생 상태였어요. 제가 굳이 상세하게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아, 더러운 변기통부터 시작해서 아시죠? 어떤 냄새가 날지. 내복 입은 시부모님들 정리정돈 하나 되지 않은 집. 쇼파부터 시작해서 구석구석에 잔뜩 산처럼 쌓여있는 옷가지들. 적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자식이어도 집 떠난 자식이 집을 방문한다 하면 반가운 마음 들어서라도 평소에 좀 지저분하게 하고 산다 해도 적어도 쌓아놓은 옷 정도는 치우는 그런 행위를 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시댁은 정말 이제 절대로 과장이 아니라 발 디딜 곳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밥상도 그래요. 그런 위생 상태에서 밥을 먹는 것도 찝찝했는데 어제 드셨던 반찬은 다시 상 위에 올리는 딱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김치를 잘라서 새로 내놓는 것도 아니고 반찬통에 들어있는 것을 휘휘 저어 다시 접시에 담아놓는 정도? 국거리 또한 없습니다. 젓갈 종류 먹지 않고 콩류 먹지 않은 저는 뭐를 먹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사실 먹을 반찬이 아예 없었다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시댁의 명절 분위기는 원래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설 아침에 세배를 드리는데 그게 너무 민망한 느낌이 들었다면 어떤 분위기였는지 대충 파악을 하실까요? 저희 부부만 곱게 차려입은 상태였고 여전히 시부모님들은 내복 차림이었다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 상황에서 세배를 하고 덕담을 해주시고 하는 게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지.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앞으로 명절엔 시댁 먼저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집을 먼저 가자. 내가 만약 음식 솜씨가 있다면 어머니와 함께 음식을 만들겠으나 나도 음식 솜씨는 거의 없는 거나 다름없으니 친정에 가서 친정 엄마의 손을 좀 빌리겠다. 시부모님들이 명절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시면 그리 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적어도 명절에 명절 분위기가 나야 하는데 어머님도 아버님도 우리가 준비를 해가면 좀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반겨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제가 남편에게 먼저 요청했습니다. 남편이 동의를 하자 남편에게 시킨 것이 아니라 제가 직접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앞으로 이렇게 하고 싶다. 어머니의 생각은 어떠시냐라고 여쭤보기까지 했었습니다. 혹시나 남편을 시키면 아무리 그래도 명절인데 시댁을 먼저 오는 것이 아니라 친정을 먼저 가겠다고 한다고 이런 심보 너무 고약하다 할까봐 오해의 소지 남기고 싶지 않아 제가 직접 전화를 했었죠. 어머니, 앞으로 명절 땐 친정에 먼저 가서 제가 음식을 좀 해오는 게 어떨까 싶어요. 만일 어머니가 음식을 하신다면 저도 도와드리겠으나 제가 아직은 솜씨가 부족해서 제 스스로 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제가 친정 가서 음식을 마련해 오면 그 음식으로 우선 명절 분위기를 내는 게 어떨까요? 그래? 너무 좋지 나는. 나는 세상에서 음식하고 청소하는 걸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거든. 너도 이번에 우리 명절 세는 거 봐서 알겠지만 우린 네가 친정을 먼저 가든 우리 집을 먼저 오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데 음식을 해서 온다고? 나는 너무 좋지. 사실 니들 온다고 하면 내가 콩자반이라도 하나 해놓는 건데 나는 그런 게 너무 귀찮은 그런 사람이거든. 사오는 것도 아니고 직접 해온다면야 말릴 필요 없지. 나는 대찬성이다 대찬성. 그럼 혹시 먹고 싶은 것도 말해도 되나? 호호호호.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쭉 명절엔 저희 집에 가서 음식을 하고 설이든 추석이든 친정에서 아침 낮을까지 보내고 점심시간에는 시댁으로 가는 방식을 택했었습니다. 친정 부모님 좋아하셨죠. 시집간 딸이 시댁이 아니라 명절에 친정이 먼저 오니 당연히 반가워하셨었죠. 하지만 저희 올케는 반갑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물론 도와주긴 했지만 올케 입장에선 저희 시댁 먹는 것까지 해야 하니 일 하나 늘어난 건 분명했으니까요. 고생하는 올케에게 단 얼마라도 성의 표시 항상 했었고 미안해했었고 고마워했었습니다. 저희 시댁 먹는 것까지 신경 써야 하는 올케 입장. 그 미안한 말로 표현 못했었죠. 그런데요. 저 이번 결혼 기념일이 기분 좋게 끝난 그 다음날 저희 시어머니에게 어이없는 소리를 들어야만 했어요. 자그마치 9년을 받아 먹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제가 가져간 음식으로 명절 보냈었고 꼬박꼬박 용돈 친정과 동일하게 챙겨 드렸었는데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더라고요. 음식하는 거, 청소하는 거 싫어하는 분이라는 거 이미 다 알고 있고 그동안 제가 눈으로 본 게 있는데 완전 딴소리를 하는 겁니다. 저란 사람은 절대로 큰 소리를 내거나 남과 드자비를 하거나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 어이가 없는 소리를 하니까 너무 복장이 터지니까 결국엔 저도 큰 소리를 내고 억지를 부리는 그런 사람이 되더라고요. 기분 좋게 결혼기념일 끝나고 조금 있음 설이니까 이번에도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그리 보내면 되겠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 전화해선 그러시더군요.
이번 명절부터는 시댁에 먼저 좀 오라고요. 도대체 언제까지 친정을 먼저 갈 생각이냐고. 이 정도 했으면 시댁을 먼저 와서 명절 쇠 준비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동안 당신께서 저를 봐주기만 했었는데 이제 더 이상 당신이 견딜 수가 없어서 제게 말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 9년 만에요. 참 오래 기다리셨네요. 그동안 친정에 먼저 가는 걸 이리 불평불만 가지고 계실 거라 생각 못했었는데 아주 성토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저만 생각하는 며느리이고 제 멋대로 하는 며느리이고 시부모를 쥐락펴락하려고 하는 그런 며느리라고 하면서요. 9년 동안 아무 말 없다가 갑자기 쏟아내는데 어찌나 어마어마한 말을 쏟아내는지 정신을 못 차릴 지경이었습니다. 니네 집 좋으라고 그동안 내가 아무 말 안 했었는데 이번 명절부터는 시댁에 먼저 오도록 해라. 이 정도 배려해줬으면 이젠 시댁을 좀 배려해야 하는 거 아니니? 그리고 너 말이야. 정말 그러는 거 아니다. 그동안 우리한테 주는 돈이랑 니네 집에 주는 돈이랑 달랐었니? 너 니네 집에 돈 더 줬었니? 아니 내가 니네 집 먼저 가게 해줬으면 응당 나한테 고마운 마음 더 들어서 나한테 돈을 더 줘야 하는 건데 왜 니네 집에 돈을 더 준 거냐? 내가 어찌나 기가 차던지.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이긴. 올케한테 돈은 왜 줘? 왜 우리 아들이 힘들게 번 돈을 니네 집에 더 주냐고. 네 올케는 당연한 걸 하는 건데 왜 돈을 주냐고. 어머니, 지금 무슨 소리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 올케가 하는 게 당연하다고요? 왜 저희가 올케에게 돈 주는지 이유 모르세요? 우리 먹을 음식을 해주니까 미안해서 더 주는 거잖아요. 정말 왜 이러세요? 그리고 뭘 배려했다 하시는 거예요? 음식하는 거 싫어하는 어머니 배려해서 결혼하고 첫 명절 쇠인 다음에 지금처럼 하기로 한 건데 어머니를 배려한 거지 어떻게 저희 집을 배려한 겁니까? 그게 왜 나를 배려한 거냐? 사부인을 배려한 거고 니네 집을 배려한 거지. 우리 입장에선 피해를 본 거고 나는 한 번도 그리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충분히 준비할 수 있지만 너를 배려하고 니네 집을 배려하느라 그리한 거야. 예, 입은 삐뚤어져서도 말은 똑바로 하라고 했다. 남들이 들으면 웃어 이거사. 어디 며느리가 명절을 시댁에 먼저 오는 것이 아니라 친정을 먼저 가냐고. 남들이 들으면 너 욕먹는 그런 상황 되는 거라고. 제가 명절 때마다 친정을 먼저 가는 이유 명확히 설명드렸습니다. 정말 저는 저 이유 때문에 명절 때마다 친정에를 먼저 가는 거예요. 사실 저는 친정을 이용한 사람입니다. 제가 음식을 잘 못하니까 며느리가 해야 하는데 제가 자신이 없으니까 친정 엄마의 손을 빌린 것이고 옳게 손을 빌린 그런 사람입니다. 만일 그들이 저를 비난한다면 언제까지 우리를 이용해 먹을 것이냐고 한다면 그 비난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받아먹은 분이 저런 비난을 하는 건 저는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니네 집에가 뭡니까? 격식 차리는 분 아니라는 거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 집안의 며느리이고 니네 집이라 일컫는 그곳이 바로 당신의 사돈댁이라는 곳입니다.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지만 저도 화를 낼 수밖에 없었고 으름장을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었으니까요. 콩자반만 하시는 분이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내복만 입고 계신 분들이 집안 청소 1도 안 하시는 분이 산처럼 옷 쌓아 놓아서 발 디딜 곳도 없게끔 만들어 놓으시는 분이 명절을 세요? 어머니, 그 사람과 결혼해서 제가 기억하는 명절은 저희 집에서 싸가지고 오는 음식들 만나게 드시고 가끔은 음식 품평하시던 그 모습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머니 집에서 하시겠다고요? 그동안 저는 어머니를 배려해 드린 건데 저와 저희 집을 배려하신 거라고요? 정말 그리 생각하시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사부인처럼 다 할 수 있다고. 그리고 네 올케가 하는 게 뭐가 있냐? 사부인의 재료 다 해놓는다며. 그런데도 그런 사람한테 돈이나 찔러주고. 너 9년 동안 헛돈 쓴 거야. 지금 얘가 누구한테 큰 소리 치는 거야? 잘못했다 제가 생각이 짧았다 해도 용서해줄까 말까인데 너 지금 미친 거니? 이번 명절부턴 집으로 와. 여기서 음식하고 할 테니까 더 이상 니네 집 배려하는 거 안 해. 알겠어? 네, 알겠습니다. 그럼 싹 다 준비해 놓아주세요. 저희 친정 엄마처럼 해 놓으실 수 있는 거죠? 재료 싹 다 손질해 놓으시고 집안 반질반질하게 해 놓으시고 자식들 맞아 준비 단단히 해 놓으시라고요.
만일 집에 들어가서 또다시 발 디딜 틈이 없다면 저는 바로 나오겠습니다. 자식들 맞이할 준비 안 된 부모님이라 생각하고 바로 뒤돌아 나오겠다고요. 하실 수 있다 했으니 한번 해보세요. 저는 도와드리는 입장이니 최대한 도와드릴게요. 그동안 얻어드신 거예요. 아무것도 준비 안 해놓으신 상태에서 돈 받아가신 건 바로 어머니시라고요. 뒤에 올케가 아니라 헛돈을 쓴 건 바로 어머니한테 들어간 돈이라고요. 누가 누구를 배려했다는 겁니까? 9년 동안 얻어먹었으면 이젠 우리가 해서 보내겠다 말을 하는 게 옳지. 왜 올케한테 돈을 줬냐면서 시비를 거는 게 과연 어른으로서 할 말인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싹 다 준비해 놓으세요. 도와드릴 테니까. 평범한 그런 시어머니처럼 콩자반 볶는 게 아니라 저희 엄마처럼 자식들 맞이할 그런 준비 완벽하게 놓으시라고요. 아셨어요? 그리고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고요. 뭘 준비해야 하는지 그동안 친정에서 가지고 간 음식들이 무엇이었는지 목록 싹 다 보냈습니다. 재료 사서 손질까지 다 해놓으시라 했어요. 금요일에 들어가서 저도 팔 걷어 붙이고 해보겠다고요. 답변이 없습니다. 하겠다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그리고 오늘 들었습니다. 남편에게서요. 시어머니가 원래대로 하기를 바란다고요. 친정 가서 음식회와 시댁에서 먹는 그 방식이요. 딱 잘라 거절했어요. 준비하시라 했습니다. 만일 준비 못하실 것 같으면 이번 시댁 방문은 없다 했어요. 남편도 제가 너무 강경하게 나오니까 절절 매기만 하고 분위기 심상치 않지만 저는 저와 저희 집을 배려한 거라는 시어머니 말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러죠? 그동안 공짜로 받아 먹었으면서 어떻게 그게 당신들을 배려한 게 아니라 저희 집을 배려한 거라고 할 수가 있죠? 물러날 생각 없습니다. 이 글을 쓰고 나면 다시 한번 시어머니에게 카톡 보낼 생각이에요. 장 제대로 봐서 손질 제대로 해 놓으시라고요. 그게 보통의 시어머니 모습이고 저 또한 보통의 며느리가 되어 기름 냄새 풍기며 기운 빠지도록 전 한번 붙여보겠다고요. 한번 둘 다 평범한 그런 시어머니 며느리 되어보자고 할 참입니다. 안 해봤으니까 그동안 너무 쉽게 받아 먹기만 했으니까 별일 아니라고 생각을 했겠지. 한번 해보세요. 그게 그리 쉬운 일인지, 당신이 한번 해보고도 내가 배려를 한 거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지, 해보고 나서도 그런 말 하면 제가 인정해 드릴게요. 그러니 꼭 한번 해보세요. 제대로 저희 친정 엄마와 똑같이.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